치매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힘든 질환이죠. 환자 본인도 기억 못하는 이른바 치매머니. 내 돈이 어디 있더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15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이 치매머니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나이엔 이런 게 다 마지막일 수 있잖아. 우리 잘못 아니요. 세월 일이나 장사 어딨냐. 사는 데까지 버티는 거야.お金触ってるともう変になるし、彼女が関わった所存の証書だけが紛失してるんです。200万はどこにいたんですか。200万だけなの。네, 일본 영화 종이달 보셨지만 왜 일본 영화냐? 지금 일본은 이거 시작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른바 저고위가 치매머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규모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고령자, 치매 환자의 바로 재산 아니겠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고령 치매 환자 재산을 첫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 기준인데요. 치매머니가 154조 원, GDP의 6.4%나 됩니다. 저게 다 잠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인당 평균 자산이 2억 원인데 부동산 자산이 큰 부분입니다. 부동산 자산만 113조 원이나 됩니다. 아파트, 상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했고 또 GDP의 6.4%라고 하면 실제로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GDP라는 것이 국가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게 6.4%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돈맥 경화를 일으키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이 치매머니, 치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이 잠겨 있는 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경제적으로 소위 이 동맥 경화가 아니라 돈맥 경화를 유발한다. 자, 그럴 만한 문제가 됐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건 잘 돌아야 이게 자꾸 생산, 투자, 소비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잠겨 있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돈이 많다 보면 실물 경제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가 있다. 그런 것이고 특히 이렇게 치매머니로 자산이 동결될 경우에 경제 선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지 능력 저하를 노린 이 치매 노인들의 이 돈을 노린 그 사기, 금융 사기도 상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책적 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접근하면 홀로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속이기 또 쉽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치매머니는 경제적으로는 일단 죽은 돈, 데드머니 그렇죠. 취급을 받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데드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매 환자 외에는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사실상 죽은 돈이죠. 가만히 있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또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이제 일본 영화 종이달에서도 봤지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이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갖 사기가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피싱, 스미싱 등 각종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심각합니다. 이거 아들, 자식, 이 사위, 며느리 전혀 모르는 돈이라고 합니다. 치매머니는 말 그대로 주인도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한참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도에 있던 한 국가유공자 노인의 사례인데요.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5만 원권으로 인출을 해가지고 꼬박꼬박 집에 러닝머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필 거기다. 예, 그래서 4,800여만 원이 모여 있었는데 이 치매로 이거 돈을 모아왔다는 사실 까맣게 잊고 있어가지고 그 딸이 분리수거할 때 이 러닝머신을 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다행히도 이 수거업자가 이상한 돈이 들어있어서 경찰에 양심적인 분을 만났네요. 신고를 했고 네.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일본에 있었던 사례지만은 우리로 치면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생활고를 겪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원 넘는 돈을 장롱 속에 현금으로 갖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베개에다 넣어두시는 분도 있고 기상천외한 곳에들 감추십니다. 자,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이 치매 환자분들의 약점을 악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 행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기의 표적이 되는 여러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 표적을 금융사기 표적이죠. 손자를 행세를 하면 제가 손자입니다 이러면서 1억 4천만 원을 유용한 경우, 지인이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주기적으로 인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달 뭐 일주일마다. 간병인도 있습니다. 간병인이 수차례 걸쳐서 총 12억을 인출한 그런 사고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또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 간병하는 아들이 형제들 몰래, 아니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주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큰 사고가 되는데, 치매머니에서 시작되는 상속 분쟁이 혈육 간의 다툼으로도 번지게 되고요. 또 사기의 표적이 되거나 간병인이 앞서 말씀드렸죠. 횡령을 하는 각종 악용 사례가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문제 아니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중에 이 치매, 지금 현재는 23년 통계로 124만 명으로 현재 추산이 되는데, 많아요. 예, 2050년에 가면 이 숫자가 396만 명으로 특히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치매머니 역시도 48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 2050년에 그 예상되는 인구의 이제 10%를 차지하는 396만 명이 보유하는 이러한 치매머니가 당시 예상되는 GDP의 대략 15%까지 급증할 것으로. GDP의 15%.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까 6.4%라 그랬죠. 이것이 GDP의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이렇게 잠자는 돈이 늘어난다. 이렇게 초고령화가 빨라짐에 따라서 바로 그 치매머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대응이 지금 시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노인분들 쌈짓돈이라고 하잖아요. 손주 주려고. 나 혼자의 비상금 필요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어른들이 주변의 일절 자녀들에게도 안 알리고 갖고 계시다가 치매가 갑자기 오면 이 돈은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노인분들 부동산에 이 큰 돈을 묶어놓는 분이 많습니다. 역시 부동산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베이비부모 세대다 보니까 내 집 장만을 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고령 치매 환자들 대부분이요. 부동산에 묶인 치매머니만 114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됩니다. 베이비부모의 자산이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결될 때는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든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매부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또 치매 걸리기 전에 뭐 영모기질을 한다든지 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파산하는 그런 사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못 쓰고 자식들한테도 못 물려줘서 가정 경제가 붕괴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이에 듣도 보도 못한 사기꾼들이 파고들 수 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보다도 이 초고령 사회로 훨씬 먼저 진입한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이미 치매머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 있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한 20년 먼저 2004년에 초고령 사회, 다시 말해 65세 이상 노인이 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미 접어들었는데,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무려 한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00만 명.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유한 바로 그 치매머니가 경제 침체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그 인구로 따지면 현재 아까 65세 인구의 16%가 이제 치매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유한 치매머니가 203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15조 엔, 2,000조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약 2,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특히 이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로 보면 GDP의 무려 40%가 치매로 잠긴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치매로 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당국 이른바 신탁 제도를 일찍부터 활용해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일본은 치매 대비 가족 신탁을 이제 활성화하는 걸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사전에 이제 위탁을 해둡니다. 자산 사용 목적을 이제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활비, 교육비로 이것으로 쓰는 돈은 내 돈을 미리 맡겨두니까 쓸 수 있어요 하는 것이죠. 다른 거는 안 되고 안 생활비하고 교육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신탁이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인을 지정도 할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협회, 비영리법인, 은행이 협력을 해서 이런 치매 노인의 자산을 관리를 해주는데 기관이 미리 치매 노인의 자산을 맡아두고 은행을 방문해서 인출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확보됩니다. 신뢰성, 투명성, 편의성. 이것만 된다 그러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미리 자산을 맡아두고 그 기관이 이제 특정 용도로만 인출해주는. 그렇습니다. 좀 안전이 담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관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일본 사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화해서 안정성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온 것이죠. 네. 자, 또 일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해서 그렇죠. 후견인 제도를 갖고 있고 이걸 또 계속 확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나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 이런 종사자들에게 한 월 2만 엔에서 6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를 주고 네. 이렇게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면 자금을 관리하고 입출금을 맡아주는 이런 그 제도가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인데요. 이 지금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마 친인척보다는 이 전문직의 후견인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일본 정부도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성년 후견 제도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원래 80억 원 정도 지출하던 걸 한 114억 원을 지원을 해서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치매가 아니라도 자식들한테 뭐 사업한다고 돈 맡기는 순간 인생 끝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부터 자식에게는 사랑과 교육을 물려주는 것이지 돈을 덕복덕복 주는 건 아닙니다. 자, 일본 사례를 하나 더 보죠. 지자체 예산으로 치매 환자들의 보험료도 아주 큰 폭으로 낮춰준다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치매 환자들이 사실은 의식이 분명치 않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있고요. 누군가 뭔가 이렇게 사고 일어나는데 원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보상을 어떻게 하냐. 일본은 치매 노인 사고 구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보험료를 이제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치매 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우리 이런 경우들 기억나시고, 엄마 그거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래? 그 과일 상자 왜 넘어뜨리고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지자체에 가입된 보험으로 환자 가족들이 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알아서 그냥 그걸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험료도 싸네요. 공적 제도죠. 개인 부담 보험료가 최대 2,000원, 200엔이기 때문에 치매 진단서 등 조건을 갖추면 가입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치매 환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이 제도만큼은 급히 신속하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별게 아니에요. 갑자기 화를 낸다. 그리고 자꾸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런 증상이 부모님에게 갑자기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아봐야 됩니다. 이 검사 돈 별로 안 들고요. 절차도 간단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정책들 아직은 뭐 일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인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상당히 미비합니다. 우선 그래서 굳이 찾자면 지금 이제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치매 환자들에게 이제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용이 실제 지금 누적 전체 신청된 이용이 680건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치매 환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 우선 자체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활동비 지원도 적어서 이렇게 해서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데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신탁 제도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서 치매 노인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제도인데 이런 여러 면에서 보면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제도가 많이 불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정책 뭐 돈 푸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책의 핵심은 세심한 데 있는 겁니다. 이 디테일.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서신 분들 이런 데도 좀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올 연말까지는 이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데, 먼저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민간 신탁 제도를 개선하고 또 치매 공공 후견인을 확대하는 이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정부와 어떤 그 국민연금공단이 특히 이제 수탁자가 되어서 고령자의 자산 관리를 대신해주는 공공 신탁 제도, 이것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믿을만 하겠어요. 연금공단이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영환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이번에 그 치매머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치매머니 규모의 변동상을 공개하고 또 치매머니의 관리 지원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당사자인 노인분들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자, 치매머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욜로. 노인분들도 자신을 위해 건강할 때 쓰시고 가라. 이게 중요하다. 물려주는데 급급하지 마라. 자, 어떻게 보십니까? 써라. 애끼면은 그것도 나중에는 뭐 쓰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촉된 표현으로 뭐 X된다 말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치매머니는 결국 쌓아두다가 못 쓰는 돈입니다. 지혜로운 소비가 답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가 우선. 무작정 모으지 말고 다 쓰고 가라. 공술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공수의 공수고. 그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Die with zero. 네. 그래서 영목이지를 통해서 부동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식에게 주지 마라. 아까 방위급에서 말씀하셨고 말 그대로 웰빙 자산으로 나를 위해서 소비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세계적인 부자 한 사람, 여러분 말씀하시는 다 아는 그 미국의 떼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부자로 죽지 않겠다. 기부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박성원 의원,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